기아하고 이제 애플카하고 협력 가능성이 지난번에 한번 네네. 얘기 와가지고 이제 네. 기아가 조지아 공장의 주도권 생산 라인을 간다고 해서 한번 뻥 튀었다가 잠잠하다가 오늘 다시 이제 대만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요. 이제 네네. 올랐는데 네. 결국은 그렇죠. 뭐 그 기사는 이제 조만간 뭐 네. 발표를 할 걸로 얘기했는데 발표가 안 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네, 불안할 거예요. 예. 근데 뭐 기아나 현대차나 모비스나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차 관련주 점검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네. 박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기사 내용이 오늘 오전에 나왔죠. 네네. 애플이 기아에 4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이달 애플과 협력 계약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카더라입니다, 여러분. 카더라. 이런 예. 걸 가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투자하기로 했답니다. 하기로 하긴 뭐해요. 할 것 같은 뉴스를 카더라고 아닌 거하고 꼭 구별을 방송하시는 분 중에서도 뭐 네. 오늘 발표가 나왔는데 나오긴 뭘 나와요. 그죠? 지금 예. 카더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증권TV에서 수도 없이 그 현대차 그룹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 모아가셔야 되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오늘 또 기사를 또 보니까 아까 또 댓글에 올라와 있던데 기아차나 현대차가 조금 파트너십에서 아닌 어떤 좀 협력 관계가 아닌 약간 종속 관계로 하청 업체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기사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현대기아차 eGMP 이 부분을 애플이 원하는 거죠. 서로 협력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뭐 애플이 시가 상위 글로벌 시가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엄청난 기업이죠. 거기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종속 개념은 아니고 또 하청 개념이라 보시면 안 돼요. 협력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자존심이 있지. 그래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죠. 예. 현대차가 그렇게 사실은 급할 일이 있습니까? 네. 하청 안 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애플 조지아 테마주 관련해서 조그마한 종목들 동원금속이나 구형테크라든가 아진산업, 화신, 삼원강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는데요. 코프라라는 종목도 조지아에 있다고 해서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하나의 차라리 캡처해 왔는데요.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 종목들은 계속 보시고 계속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분할해서 사 들어가야 돼요. 그 종목이 가장 넘버원 종목이 어느 거냐 하면은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전장과 관련인데요. 현대글로비스와 그다음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예,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없으니까 현대건설. 이해되시죠? 자,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서 모아서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핵심은 정의선 회장의 지배력을 기업에 대해서 확보시켜주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별로 안 갖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거기에 주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리고 현대위아도 되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옛날에 현대팜인가 팜테크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합병돼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분을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35%가 들고 있는데 그거를 또 현대건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단독으로 상장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회 상장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금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가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아차 갖고 계신 분, 현대차 갖고 계신 분 좀 많이 이렇게 막 변동성에 의해서 네. 좀 단기적으로 뭐 놀래시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기준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기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완성될 때까지는 결론적으로 주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미 기존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정보도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좀 더 이제 못 올라간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건설주가 좋아서 또 올라갔으니까 현대로템 예, 현대로템 요거를 좀 주목을 하세요. 예. 현대로템 주가 위치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마지막. 위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로템은 좀 덜 예. 주목받았네.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현대차 쪽에서 겁이 나서 못 하신 분들. 과거에는 이제 뭐 대북 관련주로 좀 엮였잖아요. 네, 뭐 철도 그렇습니다. 차량도 있고 그랬는데 현대로템이 요즘에 그 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뭔가 좀 엮어가려는 또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이제 수소차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그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뭐 상장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원활치 못하게 되면은 현대 로템하고 또 이렇게 회사를 또 합병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뭐 우회 상장이나 아니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현재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된 건 없어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그룹에 있는 종목들 가져가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못 오른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현대 로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대 로템 잘 좀 대응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의선 회장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가격이 쌉니다. 예, 수소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철도 관련해서 지금 국가산업 친환경 사업으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주목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모비스가 좋다는 분도 있고 기아가 좋다는 분도 있고 결국은 어떤 그 현대차 그룹 가운데 어떤 기업을 다는 못 가져가니까 그죠? 현대차 그룹에 ETF는 없나? 뭐 다는 못 가져가니까 선택의 문제죠. 나는 그래도 현대차잖아. 대장이 현대차인데 그거 괜찮죠. 아 기아차가 뭐 실적이나 엄청 좋다. 기아차가 애플 얘기 아니더라도요. 네. 기아차는 애플 얘기 아니더라도 기아차 현대차는 지금 애플하고 안 해도 사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미래차를 주도하고 가기 때문에요. 애플 얘기 나와주면 사실은 땡큐인 거고 기아차 기억나세요?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 금요일 날 우리가 3% 밀리고 기아차가 그날 한 6% 밀렸을군요. 그날 실적 발표했어요.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럴 때 사실은 그런 주식을 사야죠. 사실은 네. 사야 되는 겁니다. 예, 기아차 혹은 뭐 모비스도 이제 아까 기본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모비스나 기아차나 한번 리포트 한번 보세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글로비스라든지 또 조금 덜 올라 있는 로템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현대차는 이게 뭐를 선택할까 문제지 가져가야 되잖아. 2차 전지. 그다음 뭐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거 네. 가져가야 되는 테마입니다. 네.